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요즘 서서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스탠딩 오피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높은 책상 앞에서 서서 회의를 하거나 일을 하고 러닝머신을 설치한 책상에서 운동과 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서서 일하는 것은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업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것인데요. 오래 앉아있는 것은 건강에 해롭고 일에 대한 집중도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서 일하는 직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고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따라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시간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는 동안은 서서 일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월요병도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3월 23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는 시각장애계와 장애계의 뉴스를 정리해 전해드리는 장애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TV 보도국 박정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감기가 많이 걸리네요. 큰일 났어요. 바람도 많이 부는데 일교차도 되게 심해졌고 오늘 또 영하의 날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옷 두텁게 입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장애계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주요 뉴스로 먼저 인사혁신처가 2015년도 중증장애인 경력직 공무원 채용 계획안을 발표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중증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계획안을 발표하고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응시 자격과 앞으로의 전망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응시 자격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어야 하고요. 관련 분야 경력 등이 있는 중증장애인은 이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채용될 예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고요.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오는 7월 31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은 수화언어법 제정과 관련된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 수화 언어법 제정에 관한 법안 발의를 위해서 여야 의원별로 대표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지방의회인 서울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이 국회에 계류 중인 수화 언어 관련 법률안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수화 언어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생환 시의원은 이 언어의 보장은 인권의 문제이므로 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언어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수화 언어가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시의회는 이번에 통과한 건의안이 국회와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송됐고 이 앞으로 청각 장애인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래요. 청각장애인들의 오랜 수건 아니었겠습니까? 수화언어 제정. 굉장히 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좀 드는군요. 자, 다음 소식은 인천공항에서 교통약자들이 빠르게 출국 수속을 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행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게요. 오늘부터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이동약자들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별도의 전용 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대기가 어려운 교통 이동약자들을 위해서 인천공항의 동편과 서편의 전용 출국장 2개소에 이 패스트 트랙이란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출국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중에는 보행장애인과 7세 미만 유소아, 80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이 포함됩니다. 네. 그렇다면 동반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동반자들이랑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교통 이동약자의 동반자도 2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무부가 총괄 관리하는 출입국 우대 서비스 대상자도 이 동반 여객 2인까지 출국 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장애 학생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지난주에 다뤘던 부분인데요. 약 굉장히 이슈였죠. 10개월 전 사건입니다. 네,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남학생 김모 학생이 이 동급생들에게 의해 이 담뱃불로 지짐을 당한 일명 장애 학생 담뱃방 사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피해 가족들과 장애계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당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애계가 이 교육감을 지난 17일 해당 사건의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좀 우울하고 좀 답답한 소식이었는데 다음 소식은 반가운 스포츠 소식이네요. 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도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군요. 2015 IPC 아이스 슬레이즈하키 세계 선수권대회 B풀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B풀 5차전에서 이 개최국 스웨덴을 4대2로 꺾고요. 오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1, 2위 국가는 오는 2017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 A풀에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특히 이 세계 선수권 대회는 평창 패럴림픽 출전권 5장이 걸린 대회입니다. 네, 더욱이 이 A풀에 미국과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등 세계 최강의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력으로 어쨌든 우리나라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이 A풀 대회에서 그 경기를 통해서 평창 패럴림픽에 앞서 매우 이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동계 농아인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음 소식은 이제 2015 한티만시스크 동계 농아인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 결단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는 대회에서 이 알파인 스키와 컬링, 스노우보드 등 5개 종목에 27개국 692명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이 한국은 스키 2종목과 컬링에 선수 14명과 지도자 10명 등 또 수화를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해서 43명을 파견합니다. 네. 끝으로 장애계 단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애계 단체에서도 이번 주에 굉장히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먼저 대한장애인축구협회 제3대 회장에 LIG 남영우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남영우 신임 회장은 장애인축구협회는 지난 2007년 설립 이래 장애인 축구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면서요. 네, 앞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축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이 한국농아인협회 제10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장에 이대섭 씨가 당선됐다는 소식입니다. 협회는 이 투표 결과 이대섭 후보가 대의원 333명 중 176명에게 지지를 얻으며 임기 4년에 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2001년 한국농아인협회 중앙에 이사를 했고요. 2004년 서울시 농아인협회 회장을 거쳐서 2007년부터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국뇌변변 장애인 인권협회 제5대 변경택 신임 회장이 지난 1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변경택 신임 회장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부 위원장을 역임했고요. 이 부산 뇌변변 장애인 인권협회장과 한내역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변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18년 2월까지 3년입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중간의 시각장애계와 장애계 뉴스와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궁금한 정보가 있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청취자는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계 뉴스 브리핑 박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환절기인데 뭐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겠죠?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네. 아, 저도 감기 때문에 네, 한 아주 3일 고생에 정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요새 감기가 굉장히 심하고 오한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예, 오한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침이 계속 나서 네. 오늘 예 방송하는 게 조금 걱정이 아, 됩니다. 저도 걱정이네요. 저도 기침이 나올까봐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들의 길라잡이라는 코너에서 미국 샌디에고에서 3월 초 개최됐던 세계 최고의 장애인 IT 관련 전시인 시선 컨퍼런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네네. 오늘은 이 시선 컨퍼런스에 출품이 되거나 발표된 기기들과 기술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네. 자, 먼저 2015년 시선 전시회 주된 화두는 뭐였나요? 그 사실 그 시선 컨퍼런스는 전통적으로 그 장애인 접근성, 특히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1년에 한 번씩 신제품을 이렇게 출품하는 아주 중요한 전시회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 5,000명 이상 방문객이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들도 그 500여 곳 이상 부스를 열어서 그 한 4일 정도 그 방문객들한테 자사의 그 제품을 홍보하고 또 각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접근성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네. 뭐 과거에 이제 19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매해 굉장히 그 주목할 만한 하드웨어 중심의 장애인용 접근성 보조기기들이 출품이 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또 무명의이었던 업체가 일약 그 보조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로 발돋움하는 그런 네. 발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보면은 새로운 하드웨어들이 이제 출현하기보다는 좀 그 서비스 중심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두드러지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스마트 기기를 이제 시각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접근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조기기 특히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점자 정보 단말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 전용 디바이스들에 대한 수요가 현저하게 좀 감소하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하이텍으로 이렇게 그 무장한 서비스 또는 솔루션들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형태로 공개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15년도 시선 컨퍼런스 역시 그런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국내 사용자들이 알고 계신 하드웨어 이외에 특별한 제품들은 거의 출품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비장애인 그러니까 접근성을 갖춘 그런 IT 기기들 그러니까 보조기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보조기기뿐 아니라 이제 모든 IT 업계에서도 사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혹은 뭐 컨텐츠 중심으로 좀 변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여기에도 좀 적용이 좀 네. 되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그래요. 시각장애인용 제품들이 많이 출품이 또 뭐 그런 대로도 됐다고 또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주목을 받은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 여러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주목도가 좀 있는 제품들을 몇 가지 꼽아봤는데요.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 형태로 제품들이 출시가 됐는데, 네. 그 작년 9월에 iOS용으로 먼저 출시가 돼서 굉장히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고, 관련 생산성 분야 쪽 앱 순위에서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KNFB 리더라는 OCR 프로그램이 네. 이번에 안드로이드용 개발을 이제 공개하고
또 다양한 그 추가 기능들을 이번 전시회에서 시연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OCR에서 좀 더 발전된 사물 인식이나 또는 머신 비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몇 가지 이렇게 출시가 됐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도 그 Be My Eyes와 같은 실시간 도우미 앱이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더 그 전문성을 높인 형태의 서비스들이 출시가 돼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저 많은 소프트웨어들, 하드웨어들은 뭐 출시된 게 별로 없으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도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네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각장애인용 제품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기기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기기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구글 글라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 얼마 전에 구글에서 구글 글라스를 출시하는 걸 잠정적으로 연기한다 또는 출시를 포기한다 이런 소식도 들려와서 네. 사람들의 그 기대를 조금 실망하게 또 됐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 웨어러블 기기들이 앞으로 컴퓨팅에 있어서는 다음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그 시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구글은 이제 글라스를 개발을 해서 실제로 시제품 정도는 미국에서 판매를 해서 여러 실험적인 시도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비슷한 서비스를 구현한 올캠이라는 제품이 현재 지금 프로토타입이 나와서 시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태로 이번에 시선 컨퍼런스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네. 정식 출시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당 기기는 안경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네.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서 알려준다든가 또 간판이라든가 책을 봤을 때는 그 화상이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를 OCR을 해서 음성으로 텍스트 정보를 읽어준다든가 네. 이런 기능들이 있고 또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든가 이런 기능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OCR의 단계를 넘어서 사물 인식 또는 이제 머신 비전에 이제 속하는 그런 하드웨어가 이번에 출시가 돼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것이 언제 상용화 될까? 뭐 뉴스들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구글 글라스를 포함해서 뉴스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상용화 될까 정말 시각장애인들은 궁금하고 상용화 언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살 날까지 상용화 되겠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정보들은 좀 많이 좀 돌아다니고 있나요? 어떤가요? 올캠 같은 경우는 늦어도 올 가을 정도면은 출시가 될 예정인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현재 그렇죠. 예상되는 가격이 3,500불. 3,500불이라. 한화로 약 400만 원 400만 가까이 원 되는 가까이. 고가로 현재는 이제 초기 버전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공개가 돼서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 이제 이용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아직 해당 제품의 필드 테스트를 해보질 않아서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결국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숙련도 그다음에 지속적인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계속 진신해 나간다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기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뭐 시각장애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보조기기인 점자 단말기, 확대 독서기, 데이지 플레이어, 뭐 블루투스용 점자 출력기 이런 제품들도 좀 나와 있었나요? 특별한 점자 정보 단말기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 출시 소식이 없고요. 네네. 한 가지 그 독일 회사인데요. 핸디텍이라는 브레일 디스플레이 그 디스플레이 이 회사의 제품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최근에 그 브레일 디스플레이들은 스마트 네. 기기에서 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소형화되고 경량화되는 것이 그렇죠. 그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핸디텍에서 하는 액티브스타라는 제품은 40셀 제품이고 네. 탁상용 제품입니다. 네. 물론 이제 블루투스나 USB로 컴퓨터와 또는 다른 스마트 기기와 연결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브레일 디스플레이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착탈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공간도 이제 제공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설계가 됐는데요. 이 제품이 특별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 핸디텍은 그 브레일 터치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회사입니다. 브레일 그래서 터치요. 네. 점자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손으로 만질 때 어느 지점을 어느 셀을 현재 사용자가 만지고 있는지를 기계가 감지해서 야. 그거에 따라 이제 반응을 해주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화면을 자동으로 넘겨준다든가 예. 또는 커서 포인트를 자동으로 이동시켜준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소개된 액티브스타의 아주 독특한 기능은 음악 악보를 이제 보고 있을 때 네. 음악 악보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면 그거에 맞게 그 신세사이저를 통해 가지고 음악을 연주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을 이제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 악보를 보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들 지금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들 또 포함해서 시선 2015에 나왔던 기술들이 당장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까 이런 것도 의문이 들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제품이 출시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그 제품의 컨셉 디자인, 그 다음에 원래 당초에 목적했던 바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가는 사실 사용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역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아무리 그 연장이 좋아도 그 대장장이가 솜씨가 없으면은 좋은 제품,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보조기기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슨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네. 바라보면 뭐 얘기를 해준다든가 뭐 시각장애인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준다든가 달리기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물론 실현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한 그런 제품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관심 가졌던 게 그 스크립톡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이 제품은 그 시각장애인들이 그 약병에 이 약병에 이제 레이블을 읽어서 그 약이 도대체 무슨 약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별도의 장치입니다. 바코드나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이 약은 소화제다, 이 약은 감기약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그 유용한 도구가 있고요. 네. 또 이번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액세서 매드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네. 버튼 형태로 돼 있어서 아주 저렴한 버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약병에 부착을 하면 시각장애인이 버튼을 누르면 그 약병이 무엇인가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그런 네. 기능을 하는 보조기기들도 소개가 됐었습니다. 사실 그 시각장애인들이 약 복용할 때 참 난감하거든요. 아무 약을 먹게 되면은 또 생명에 또 위험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약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약을 한 번 사서 네. 그 다 먹지 않고 예를 들어 소화제 같은 경우는 항상 상비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 뭐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두통약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거꾸로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점자로 이렇게 레이블을 붙여놓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각장애인 전용 제품보다는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가 아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국내 업체들도 심스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보이스아이라든가 몇 개 업체들은 이번에 시선 컨퍼런스 참여해서 자사의 제품을 많이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는 시각장애인 분야에서는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를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 보조공학 기기 업체들의 이제 주된 흐름인데요. 네. 보이스아이 같은 경우 이번에 보이스 맵이라는 기능을 구현을 해서 아이폰에서 맵을 불러오면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길을 좀 익힐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제조사들도 이런 스마트 기기들과 어떻게 자사의 제품을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스마트 시대에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더 이렇게 각광을 받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 이야기한 기술들 하루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우 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말 동안 있었던 흥미진진한 스포츠 영상을 해설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민경 영상에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멀쩡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저도 그런데 순철 씨 목소리도 그러네요. 이게 환절기가. 네, 환절기는 참 피해가기 어려워요. 네. 요즘에 눈하고 코, 목 다 따가워가지고. 예. 정말 어디 실내만 들어가면 우선 눈, 코부터 씻게 된다니까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도 스포츠 영상 많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 오늘 공으로 하는 경기 네. 2개. 오늘 총 4개 영상이고요. 영상 많아서 제가 일찍 불렀어요. 네. 4개 영상이고 2개는 프로야구 그리고 둘은 국내 프로축구 국내 K리그 축구 영상입니다. 네. 먼저 프로야구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모두 NC와 롯데 경기인데요. 네. 날짜가 달라요. 네네. 첫 번째 영상은 어제 진행됐던 부산 사직구장에서 일요일 경기예요. 영상 바로 보고 올까요? 네. 네. 두 번째 몸쪽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멀리 갑니다. 담장 쪽입니다. 담장 쪽. 오, 잡았어요. 자, 지금 넘어갔나요? 아니죠. 공이 지금 펜스 사이에 끼었습니다. 끼었군요. 이래서 인정 2루타가 됩니다. 저는 지금 잡은 줄 알았는데 저도 잡은 줄 알았어요. 예. 공이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펜스 사이에 끼는 일이 발생을 하는군요. 담장 쪽으로 향하던 타구였는데
박종윤 선수가 상당히 잘 받아쳤지만 예. 나성범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저희는 잡은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성범 선수가 점프를 해서 그렇죠. 아, 네, 뛰었네요. 네. 자, 관중들도 놀래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다가 갑자기 낀 걸 확인하고 이제 응원을 했는데, 참, 그 나성범 선수가 어떤 행위를 했길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해설을 또 듣고 싶네요. 그죠? 네, 그리고 좀 되게 좀 재밌었던 게 이 해설위원의 그 말투가 네. 익숙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진필중 해설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 누군지 좀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진필중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네, 우선 해설하기에 앞서서 저희 유니폼부터 먼저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야구 유니폼은 항상 바지가 길잖아요. 네네. 이 긴 바지에 종아리와 무릎 보호를 위한 이 압박용 타이즈를 신는 선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NC의 유니폼 보면요. 하의 바지는 옅은 회색이고요. 상의 티셔츠는 반팔이에요. 네. 짙은 네이비색이고 등번호 글씨는 흰색입니다. 롯데는 아래 위 흰색에 전체적으로 세로 줄이 들어가 있고요. 글씨는 빨간색이에요. 자, 화면 왼쪽 위에 자막 보면요. NC와 롯데 0대0 2회 말이고요. 롯데 공격 순서입니다. 네. 현재 원볼 원스트라이크 원아웃 상황이고요. NC 투수 34번 미국에서 온 해커 선수예요. 에릭 해커. 네, 에릭 해커. 이에 맞서는 롯데 타자는 박종윤입니다. 네. 박종윤 선수는 해커 선수가 마주 봤을 때 왼편에서 지금 스윙 준비하고 있어요. 왼팔로 배트를 날리는 왼쪽 거죠. 타석. 네, 좌타자. 지금 좌한 투수입니다. 해커 선수가 어깨를 뒤로 뺐다가 빠르게 공을 던지고요. 박종윤 선수가 지금 소리 들으셨죠? 네, 깡 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우측으로 쫙 올려쳤어요. 네. 공이 날아가는 모양새를 딱 보면 천천히 보면서 지금 천천히 배트를 던지고 뛰기 시작하거든요. 잘 쳤네. 네, 잘 쳤네. 홈런인 것 같네. 맞아요. 다들 홈런을 예상을 했거든요. 우익수 뒤로 되게 높이 쫙 뻗어 날아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담장까지 뻗어가더니 담장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네. NC의 수비수 외야수 나성범이 날아오는 그 공을 보면서 뒷걸음질을 하다가 이제 담장에 몸을 붙였어요. 왼팔로는 담장을 잡고 가슴은 담장 쪽에 붙어 있고요. 네.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서 오른팔로 뒤쪽 하늘을 보며 점프를 합니다. 했는데 공을 잡았거든요. 잡았어요. 자기는 잡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글러브 안에 지금 공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나 잡았는데. 네. 그래서 어디로 떨어졌나 주위를 막 두리번두리번 아래 위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공이 그 나성범 선수가 딱 뛰어 올랐을 때 그 펜스 중간에 마찰을 완화시켜주는 이 매트들이 네, 붙어 있죠. 있거든요. 네. 그 매트 바로 사이에 딱 끼어버렸어요. 거기에 끼기도 쉽지 않아. 사실 요거 끼지 않았으면 이거 잡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박종윤 선수는 홈런 날린 줄 알았는데요. 펜스에 끼는 바람에 2루타로 인정이 됐고요. 네. 3루까지 뛰어가던 박종윤 선수 2루로 돌아왔고요. 네. 같은 팀의 안상준 선수와 주먹을 쥐고 주먹 겉면 있잖아요. 드러난 면으로 맞부딪힙니다. 이거 뭐 파이팅, 뭐 수고했어 네. 그런 의미예요. 영상 계속 리플레이 되고요. 상당히 공이 높이 뜨는 모습이 다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 결과는 뭐 바로 다음 회차에서 NC가 석점을 더 뽑아내고 네. 8회에도 분위기 살려서 점수 쫙 뽑아내고요. 7대2로 네. NC가 승리를 합니다. 결국 박종윤의 불운이 패배로 이어졌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상 해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재밌는 영상이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뭐 제가 간단하게 선수들 기록을 내긴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또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 던져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 볼까요? 그래요. 그럼 네. 다음 영상은 저희 바로 전날이죠.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역시 사직구장입니다. 부산 저한테는 참 익숙한 동네인데요. 네. 역시 부산. 네,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NC와 롯데의 경기 두 번째 영상 보고 올게요.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오른쪽 잡았어요. 그리고 직접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아웃입니다. 야, 지금은 박종규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멋있었고요. 네. 또 마지막에 박종주 선수도 베이스 러닝 수비와 주루 좀 더 멋있었습니다. 네. 이정민 선수가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런 모습에서 많은 팬들이 열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와, 환상적인 수비입니다. 지금 수비도 환상적이고요. 네. 마지막 두 선수가 와, 이런 대단합니다. 접점에서
펼쳐지는 이 모습이 진짜 멋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에게 좀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하지만 박정주 선수가 부상당할 수 있었어요. 예. 10연 경기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부상당하면 안 됩니다. 안 예. 되네요.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박정윤 선수입니다. 예, 박종현 선수가 어제는 불운했는데 그제는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였군요. 네, 지금 뭐 NC하고 롯데가 이틀 동안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렇군요. 네, 자막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NC 대 롯데 4대5 상황이고요. 4회 초 NC의 공격입니다. 네. 현재 원스트라이크 상황이고요. 투수는 롯데 이정민, 타자는 NC의 박정준입니다. 현재 좌안으로 좌타자. 왼쪽에 서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밀어친 공 슬라이딩으로 롯데 박종윤 선수가 잡았고요. 네. 재빨리 1루 베이스로 향해 뛰었고 반대에서는 박정준 선수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감이 그렇죠. 오시나요? 이제 땅볼을 치고 1루로 열심히 주자는 뛰어가고 네. 1루수는 1루에 아웃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또 베이스를 향해 뛰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두 선수가 마주 보면서 뛰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사실 서로 피하거나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박종윤 선수도 자신의 오른쪽으로 엎드리면서 왼발로 베이스를 밟았고요. 마주 뛰어오던 박정준 선수도 자신의 오른쪽으로 몸을 틀면서 양발로 슬라이딩을 해서 베이스를 밟아요. 네. 근데 지금 부딪힐 것 같으니까 발로 슬라이드를 쭉 미끄러져 나가는 게 아니고요. 땅을 찍어요. 이게 사람이 땅을 찍으면 땅에 부딪히면서 튕겨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게 반동, 마찰에 의해서 튕겨 나옵니다. 지금 박정준 선수가요. 지금 오른쪽으로 굴러서 튕겨 나갔는데요. 간발의 차로 박종윤 선수가 수비를 성공을 한 거죠. 예. 고수비로 먼저 베이스를 밟았고요. 이야. 박정준 선수도 주루 참 멋진 영상이었는데요. 그렇죠. 아쉽게도 한 발 늦어서요. 음. 그리고 이정민 선수가 자신이 투수였잖아요. 그렇죠. 1루 베이스로 빠르게 뛰어가요. 이게 오.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커버를 궁금하기도 들어가야 하고. 돼요. 예. 투수는. 그래서 그렇죠. 누가 베이스를 밟는지 자신의 눈 바로 앞에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양 선수 모두 정말 수비도 그렇고 주루도 그렇고 정말 멋졌단 말이죠. 네. 돌격과 배려가 눈앞에서 지금 팡팡 터진 거예요. 네. 상대팀의 박정준 선수 그리고 같은 팀인 박종윤 선수 플레이에 지금 이정민 선수가 고개를 내저으면서 감탄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단하다 너. 네. 이 경기는요. 토요일 경기 같은 경우는 롯데가 1, 2회 때 2점 그리고 석점 뽑아내면서 중후반에도 김대호 선수, 오승택 선수가 연이어 예. 3런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13대 4. 네. 로 롯데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요. 점수차가 컸어요. 네. 네. 엄청나게 폭발했군요, 타선이. 네. 네, 그러면서 승리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야구 영상 두 가지 먼저 소개를 드렸어요. 네. 사실 그 1루 베이스를 향해서 뛰는 사람, 그리고 1루 베이스를 지키려는 사람, 네. 이 사람들의 돌격, 이런 거 참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엄청난 돌격이었군요. 무서웠겠다. 네. 자, 이어서 이제 국내 K리그 네. 축구 영상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 영상은 엊그저께 진행됐던 토요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됐어요. 제주 유나이티드하고 대전 시티즌 경기입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올게요. 선수들에게 동료 선수들에게 뭔가 요구하는 느낌들인데 자, 좋아요. 자, 단축입니다. 슈팅! 대기적인 득점. 야, 가운데서 완벽한 침투가 일어났고 지금 대전의 이 중앙 수비 라인 간격, 서로 간의 이런 획적인 간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뚫려버렸어요. 단 한 번의 패스로 상대 수비 라인을 붕괴시켰고 배기종의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이야, 네. 지금도 중앙 수비와 중앙 수비의 간격, 여기에서 좀 이제 점이 드러났었고요. 너무나도 수비 라인이 급격하게 붕괴되는데요. 눈빛가람의 패스였습니다. 지금 패스의 선택이 포인트입니다. 인사이드도 아니었고요. 발등 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때리는, 이것은 정말 받는 선수 입장에서 앞에서 역회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볼의 속도가 죽는 느낌인데, 윤빛가람은 패스 마스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빛가람은 패스 마스터입니다. 과연 어떤 패스를 보여줬길래 그런 찬사를 들었던 건지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윤빛가람이 참 잘 해줬어요. 네. 잘 해줬는데 해설 앞서서 저는 항상 유니폼부터 말씀드리고 그렇죠. 갈게요. 네. 자, 제주는요.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 팀 아래 위 주황색 유니폼이에요. 네. 이거 딱 보는 순간 생각난 게 감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제주는 그러게. 네. 홈 경기 때 이 감귤색을 나타내는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는 흰색으로 표기가 되고요. 대전 시티즌 같은 경우는 원정용 유니폼 같은데요. 네. 아래 위 흰색이고요. 글씨는 검정색입니다. 네. 그래서 주황색, 검은, 흰색 유니폼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막, 제주 대 대전 전반 32분 23초 2대0 상황이에요. 벌써 지금 제주가 두 골을 많이 앞서고 앞서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요. 영상 속에서 왼쪽 진영이 제주고요. 오른쪽 진영이 대전 시티즌입니다. 네. 현재 선수들은 제주에서 대전 진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볼은 제주 윤빛가람 선수가 센터 조금 못 미쳐서 지금 뒤쪽으로 돌리려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앞에 지금 상황을 한번 이렇게 쓱 보더니 오호. 뒤로 안 돌리고요. 갑자기 앞쪽에 나가 있는 백이종 선수에게 마크를 합니다. 눈짓을 하고 그리고 센터 훨씬 지금 백이종 선수가요. 센터를 지나서 대전 진영의 페널티 라인 앞쪽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윤빛가람 선수가 센터 못 미친 곳에서 이렇게 멀리 쭉 패스로 밀어줍니다. 페널티 라인 못 가서 대기를 하고 있던 백이종 선수가 바로 페널티를 앞으로 뛰어나가고요. 백이종 선수 바로 뒤에 대전 선수 4명이 수비를 하고 있어요. 네. 백이종 선수가 볼을 받자마자 혼자 그대로 몰고 가더니 페널티 라인 바로 도착을 하고요. 어허. 대전의 오승훈 골키퍼도 골라인과 페널티 라인 중간까지 나옵니다. 네.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오승훈 골키퍼와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백이종 선수가 1대1로 지금 마주친 상황이에요. 있고요. 네. 대전팀 선수들이 페널티 라인 안으로 수비차 돌진을 하고 있고요. 네. 옵사이드가 아니에요, 지금. 네. 백이종 선수 오른발로 세차게 슈팅을 합니다. 오승훈 골키퍼가 양팔 양다리를 벌리고 대자로 점프를 해요. 하지만 빠르게 골키퍼를 딱 이렇게 바라봤을 때 왼편, 바라보는 입장에서 오른편, 네, 뒤편으로 골이 날아갑니다. 네. 골대 오른쪽 구석에 강하게 틀어박히는 골. 그래서 3대0. 참 네. 대단합니다. 골을 넣고 제주 선수들이 달려와서 백이종 선수를 끌어안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긴장을 했던 백이종 선수가 얼굴 표정이 풀리면서 선수를 끌어안으면서 웃습니다. 제주 팀의 감독도 선수들 어깨를 두드리면서 토닥토닥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요. 영상이 반복됩니다. 예. 윤빛가람의 패스에 대해서 지금 칭찬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패스마스터. 네, 정확하게 꽂아줬고요. 예. 그리고 예상 능력이 좋았어요. 네, 어떻게 하면 그림이 그려질지 예상. 어떻게 골을 누가 골을 넣으면 좋을지를 딱 예상하고 네. 그쪽으로 킬 패스를. 그리고 이 패스를 해줄 때 인사이드로 패스를 해준 게 아니라 발등으로. 이야, 거의 슈팅 수준의. 네, 슈팅 수준인데 그런데 낮게 패스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야, 그래서 잘한다. 패스마스터에 또 적합한 네, 잘한다. 행동이 진짜. 아니었나 해요. 네, 경기 결과는 네. 제주 대 대전 결국 몇 점이었을까요? 5대0?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아이, 5대0이었군요. 이런 거 알면 안 되는데. 네, 아니 골이 많이 나가지고 네. 봤죠 경기를. 그렇군요. 5대0이 됐군요. 예. 제주가 그렇게. 사실 대전이 이번에 이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돼서 올라온 팀이라서 좀 네. 약체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고전을 예상하고 있는데 참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네요. 대전 네. 시티즌. 대전을 응원하는 것도 있는데 제주가 또 워낙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패스 마스터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 대전 시티즌 경기가 마무리됐고요. 네. 다음 마지막 영상 네, 소개드릴게요. 이거 대단한 영상이죠. 그런가요? 네. 이 영상은 엊그저께 토요일 울산에서 진행됐어요. 문수 축구 경기장이죠. 네. 네. 울산 현대와 전남 드래곤즈. 전남 드래곤즈가 나오면 시끌시끌합니다. 항상. 그래요. 네. 네. 울산의 골키퍼 김승규의 활약 영상이에요. 영상 보고 해설 이어가도록 할게요. 서브 정면 왼발 슛 막혔습니다. 김영국의 슈팅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재차 슛 김승규의 선방. 김승규가 붕 날아서 먼 쪽에서 나오는 슈팅을 막아주는데요. 김동철 선수가 정말 그 생각지도 않은 네. 팀도 있고요. 11명 다 맨투맨을 쓰는 팀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반은 맨투맨 반은 지역 방어를 쓰는 팀이 있거든요. 헤딩 막아냅니다. 스테보의 헤딩 김승규가 또 막아냈습니다. 스테보가 아주 네. 그렇습니다. 스테보 선수 그 원샷 원킬이 충분히 능한 선수거든요.
또 그 헤딩이 상당히 장점인 선수이기 네. 때문에 흘러나왔죠. 스테버 또 다시 막습니다. 김순규 3연속 세이브. 공격을 보면 지금 여태까지 두 경기에 똑같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슈팅이라든지 또 유효 슈팅을 했으면 네. 역시 구수한 사투리에 고정훈 해설위원이 해설을 했는데, 자, 김승규가 정말 맹활약을 했던 모양이네요. 뭐 몇 분에 이렇게 슈퍼 세이브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런데 고정은 해설위원 순철 씨는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구수한 아저씨 같아서 편안한 목소리가 들려서. 그렇군요. 네. 그래도 고정은 해설위원 해설이 참 감칠맛 나고 좀 그러니까. 듣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듣기 좋아서. 네, 네. 자주 찾게 됩니다. 네. 자, 유니폼 먼저 소개드릴게요. 울산 현대는 아래 위 파란색이고요. 등번호 그리고 글씨는 흰색입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원정용 유니폼을 입었어요. 아래 위 흰색 유니폼이고 검정색 글씨입니다. 자, 화면에 자막 나옵니다. 울산 대 전남 전반 10분 38초고요. 네. 0대 0이에요. 왼쪽이 전남 드래곤즈 진영이고요. 오른쪽이 울산 진영입니다. 네. 현재 선수들은 모두 전남 선수들이 지금 울산 진영을 향해서 공격으로 몰려가는 중이에요. 페널티 라인에서 전남 선수가 슈팅을 시도하는데요. 네. 울산의 수비가 마주 보면서 태클로 막아내요. 뒤로 공이 빠졌죠. 다시 전남의 김영옥 선수가 중장거리 슈팅을 시도합니다. 네. 뻥 소리 함께 골문까지 잘 날아왔는데요. 어호. 이거 그대로 두면은 골대 들어가는 왼쪽 거 위에 아닌가? 네. 들어가는 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김승규 골키퍼, 울산의 김승규 골키퍼가 형광 연두색 유니폼을 입고 지금 양팔을 이렇게 쫙 뻗어서 마치 스파이더맨 오. 메뚜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형광 연두색이어서요. 아하. 이렇게 딱 날아서 오른쪽 주먹으로 공을 펑 펀칭. 쳐내냅니다. 펀칭했어요. 쳐진 공이 아래로 구르고요. 이제 김승규 골키퍼는 착지를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선빵이에요. 예. 지금 연이어서 다시 전남의 공격. 네. 센터와 페널티 라인 중간 우측에서 페널티 라인 안쪽으로 패스를 연결하는 전남입니다. 골대 앞에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달려오는 전남의 8번 이종호 선수. 이종호 선수가 공을 잡고요. 수비수에 밀려서 바로 뒤로 패스를 빼줘요. 네. 다시 페널티 라인 밖으로 공이 밀려 나옵니다. 패스를 연결받은 전남의 김평리 선수가 발 안쪽 인사이드로 공을 차서요. 골대 왼쪽 골라인 바로 앞으로 포물선으로 공을 올려줬어요. 이때 그리고- 전남의 스테보 선수. 네. 스테보 선수가 대표 지금 공격수죠. 네, 스트라이커. 네. 뛰어서 지금 올려준 공을요.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 공을 바로 머리로 내려 찍어서 슈팅을 시도합니다. 오. 지금 헤딩을 시도합니다. 네. 머리로 내려 찍은 공이요. 바닥에서 튀겨 오르면서 바로 골문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골대 안으로 바로 들어갈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김승규 선수가 골대 오른쪽 기둥 옆에서 양 주먹으로 튀어 올라오는 공을 이렇게 내려서 이야. 칩니다. 네. 이 드리블 되고 있는 공을 다시 또 엎드려서 골문 뒤로 밀어냈어요. 이야. 네. 김승규 골키퍼의 호 수비 네. 네, 지금 2번 나왔어요. 네. 자, 그리고 전남 공격이 또 이어집니다. 네. 도대체 울산 선수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골키퍼를 참 힘들게 하네요. 예. 자, 김승규 골키퍼는요, 훈련 오늘 경기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페널티 라인 바깥에서 같은 패턴으로 오른쪽 페널티 라인 안쪽으로 밀어 올려준 공. 네. 스테보 선수 또 활약을 합니다. 오른쪽 페널티 라인 밖에서 안쪽으로 빠르게 달려 들어오면서 골 라인 모서리에서 골키퍼와 1대1로 마주친 상황이에요. 오. 스테보 선수 오른발로 슈팅을 하고요. 네. 그런데 김승규 골키퍼가 오른손으로 그 슈팅 골을요. 바로 골문 왼쪽으로 밀어냅니다. 예.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들어가기 직전에. 네, 울산의 수비수들이 공을 뒤로 돌리면서 수비 처리를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김승규 골키퍼 3번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네. 야, 김승규 대단하다. 네. 또 국가대표 골키퍼로서 또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맞았군요. 김승규. 네, 선수가. 아마 많은 감독들이 김승규 골키퍼를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팀의 활약으로 보면은 지금 전남 드래곤즈가 더 앞서 있거든요. 네네. 지금 뭐 유효 슈팅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골키퍼는 단연 김승규 골키퍼가 그러니까 돋보입니다. 이게 세 개 다 유효 슈팅이었던 거죠. 골문 향해서 들어갔으니까. 네, 맞아요. 사실
골키퍼가 제대로 막아내지 않았으면 다 무조건 들어가는, 들어가는 네. 볼이었거든요. 정말. 네, 참 대단합니다. 자, 민경 씨 어떻게 스포츠 프로야구 2개, 프로축구 2개 준비를 하셨는데 네. 느낌을 막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했었어요. 아, 이거 준비하면서 어떤 게 힘들었고 어떤 건 좋았고 이런 걸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프로야구는 어떤 게 좀 힘들었어요, 영상 해설하면서?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직 야구도 그렇고 사실 스포츠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진 못해요. 하지만 이제 자막을 해설하는 데 있어서 아, 저게 어떤 자막이구나. 그리고 왜 우리 포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포수가 예전 영상들 이제 좀 공부하다 보니까 포수가 왜 자기 손으로 표시를 해주잖아요. 사인을 해주잖아요. 그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워낙 작아서 잘 보이지도 그렇죠. 않아요. 네네네. 보이지 않고 또 이제 투사하고 서로 고개 끄덕이고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요게 얼마나 빠른 속구였는지 그걸 또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야구에서는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도 야구는 다른 경기보다 다른 장르의 스포츠보다 조금 더 편했던 거는 수비를 하는 외야수, 내야수, 뭐 등번호가 명확하게 잘 보이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선수가 어떻게 수비를 했는지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서 야구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축구는 좋은 점은 뭡니까? 그럼? 네. 축구는 좋은 점은 공의 움직임이 이렇게 스펙타클한 것. 네. 공의 움직임. 스펙타클하고 그리고 골키퍼 이 골문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설명하기가 좋은데요. 어려운 점은 선수가 많잖아요. 그렇지. 11명, 22명씩. 22명이 그것도 각자의 자기 롤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막 땡 몰려 있잖아. 지금 몰려 다니거든요. 그러다 자, 보니까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맞아요. 어떤 선수가 어떻게 패스를 했고 지금 저 그 코너에 있는 선수가 누군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선수의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이름이라도 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사실 축구는 하기 또 어렵죠. 이게 구별하기 넓기도 맞아요. 하고. 이게 또 멀리서 앵글을 잡다 맞아요. 보니까 네. 이름 뭐 등번호를 파악하기도 힘들죠. 맞아요. 그리고 생김이 사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특별히 막 장발로 이렇게 머리를 따로 말총머리 했거나. 올리거나 맞아요. 말총머리 하지 않은 이상 구분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계 도중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군요. 네. 저 사람이 누굴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맞아요. 그래서 골키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유니폼이 좀 색깔이 다르니까 저희가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데 이게 단체로 때로 빠르게 패스가 이어질 때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재밌는 부분도 있고 네. 스포츠 영상 또 정성 들여서 설명해 주시는 우리 이민경 영상에서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참 이 지금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가 어떻게든 좀 빨리 지나가서 순철 씨의 목소리 그리고 저도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네네. 저희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날씨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콧물이 반쯤 나와 있어요 지금 밖에. 맞아요. 콧물도 나와 있죠. 뒤로도 넘어가죠. 이게 참 네. 앞뒤로 괴롭습니다. 네, 오늘 민경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 또 다음 주에 흥미진진한 영상 가지고 찾아뵐게요. 여러분 즐거운 오후 되세요. 자, 3월 23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